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서요. 3번의 변압기 병렬 운전이에요. 별표를 4개 치시고요. 별표를 왜 4개 쳤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4개짜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병렬은 실제로 하냐? 안 해요. 한 군데 뭐 해본 데 뭐 3-4군데 국내 아무리 찾아봐야 그 정도가 없고요. 해본 사람 다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은 계정기를 수입해야 되거든요. 우리 스포트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해요. 계정기가 다 없어가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뭐 한 2,000km짜리 2대 가지고 병렬운전 할 수 있냐? 없어요. 2,000 더하면 뭐가 돼요? 4,000이 되잖아요. 4,000km짜리 이렇게 변압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50, 2,000, 2,250, 바로 2,500 가나? 뭐 2,500, 그다음에 3,000까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바람직하게 우리 교재는 어디까지 쓰라고 했죠? 1,500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안 되면 어디까지요? 2,000까지도 한번 해볼 수는 있다. 근데 이 위로는 특수 변압기예요. 개통에서 잘 안 써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람직한데 만약에 2,000km짜리 2대 하면 뭐가 돼요? 4,000km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차단기나 부스바, 부스 닥트가 다 어디예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냥 변압기 용량에. ACB, 그다음에 부스바, 부스 닥트가 다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려면 없어요. 차단기가요. 그럼 또 뭐가 올라가요? 용량이 커지니까 퍼센트 임펜스가 커지겠네. 그죠? 그래서 단락조를 잡을 수가. 차단기도 없고, 부스바도 없고, 부스 닥트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렬운전은 가급적 잘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일단 병렬운전은 왜 하려고 할까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전력 공급의 신뢰도라는 거죠. 변압기가 한 대 쓰다가 한 대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대 쓰고 있는 한 대 터졌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쓰는 거죠. 자, 2,000km짜리 쓰다가 2,000km짜리 빵 하고 터져버렸어요. 2,000km짜리 딱 한 대 쓰고 있는데 2,000km 빵 터졌어요. 그러지 말고 야 1,000 나눠놓으니까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부하율이 50% 이하라면은 얘 500km 쓰고 있고 만약에 얘 500km 쓰고 있다면은 뭐 어떻게 타이결선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쪽 죽으면은 이렇게 같이 공급해 주라는 거죠. 다른 이런 조건은 수동으로 해야 돼요? 자동으로 해야 돼요? 수동이지. 뭘 보고 투입해야 돼요? 부하율 보고 투입해야 되는 거죠. 잘못해서 여기 한 지금 600 쓰고 여기도 600 쓰고 여기도 700 쓰면요. 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거의 부하율이 몇 프로 걸려요? 한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쓰면 빵 터지더라.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이거다. 어떻게 해요? 항상 그냥 동시에 병렬로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제가 금방 한 얘기는 현실적인 거고요. 시험 문제에 그런 얘기를 쓰면 돼야 하는데 답안지는요. 절대 안 되지. 뭐라고요? 병렬 운전은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전기 엔지니어에게 꿈과 비전과 전력 공급의 신뢰도를 높여줄 만한 정말 훌륭한 메커니즘의 구성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불만이에요? 그럼 답안지를 부정으로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꼭 어필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뢰도다.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 뭐냐면요. 전력 공급의 신뢰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수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대수운전. 얘가 1,000이고 얘가 1,000이에요. 부하를 500 쓰고 있어요. TR 하나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죽이고. 그리고 1,500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켜주고. 근데 이론 운전은 그냥 변압기, 뱅크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성됐을 때도 할 수가 있어요. 대수운전은. 근데 문제는 얘는 전원을 껐다가 켜야 되겠죠. 얘는요. 무부하 투입 가능한 거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런 게 장점이다. 그래서 대수운전을 무정전을 할 수가 있구나. 얘는 대수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은
별도로 우리가 인트럭도 걸고 뭐도 걸고 막 별도로 해야 되겠죠. 이런 게 있구나. 자, 그래서 한 대 변압기가 고장 시 해당 부하를 다른 변압기 부하를 부담하게 된다. 정말 꼼꼼하게 많이 나왔어요. 필요 이상으로요. 제가 이 문제 하다가 전에 아직도 저는 그분이 기억나요. 제가 본 정말 훌륭한 엔지니어들은 어디 계신 분이냐면 프렌트 하신 분들이에요. 프렌트 하신 분들, 유지 관리 하신 분들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공사 특허합 이거 검사하시는 분들요. 그분들은 밥만 먹고 뭐예요? 안전공사 계신 분들, 과장님들. 이것만 밥만 먹고 하잖아. 저는 책을 보고 공부하고요. 도면을 보고 공부하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빵빵 터지는 거 보면서 경험하니까 그분들 경험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지 못하고요. 저는 안전공사 뭐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수정해줘요. 그냥 해주고요. 좀 이따가 전화해요. 아, 저 누구누구인데 그 도면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분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프렌트 공장에서 이 전기 안전관리 팀장님이세요. 근데 전기 지면 뭐 20명, 뭐 기계만 10명이니까 대규모 공장인데 딱 그분 보니까 이게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 이거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하고 외우라고 했거든요. 갑자기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기술사님 경상도겠죠? 두 개, 네 개예요. 네 개, 두 개요. 에? 뭔 말이에요? 변압기 병렬운전이요. 두 개, 네 개요. 네 개, 두 개예요. 그냥 쭉 6개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 다시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필수 조건과 권장 조건이 있는데 어떤 책에는 이게 4개 돼 있고 어떤 책에는 이게 또 2개 돼 있고 어떤 책은 나열돼 있고 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그걸 한번 구성해 볼 수도 있고 실무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해볼 수 있으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분이 뭐였냐면 시간 날 때마다 이쪽 개통 쪽 다 아는 사람 전화해보고 공장에도 전화해보고 다 한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문제는 안 되니까 저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50대 남자들 선생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거든.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닥치고 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렬운전을 꾸민다고 보면요. 저는 제조 공장까지 맞출 것 같아요. A 공장, B 공장, C 공장에는 일정 맞추려고 얘는 A 공장에서 이거 하고 B 공장에 가면 저는 이거 6개가 아니라 제조 일자, 제조 공장까지 다 맞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온도, 습도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요? 언밸런스가 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 책에서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니까요. 굳이 이걸 뭐 맞네 틀리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거 생산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수 조건과 권장 조건이 있다. 옛날에 원론서부터. 1차 극성은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극성이 안 맞으면은 감극성이냐 가극성에 따라서 단락사고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회전 반향 위상도 맞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또 순환전로 흘려서 온도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럼 1, 2차 조건이에요. 그러면 권장 조건이니까 1, 2차 조건은 안 맞출 거야? 안 맞출 거야? 맞춰야지. 그렇죠? 그래서 1차 전압, 2차 전압. 1차 전압, 1, 2차 전압의 두 대가 약간 틀리다. 그러면 순환전류. 순환전류는 임피던스가 틀려도 나오고요. 그래서 동일한 거 동일하게 설치해야 되고요.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 밑줄 한번 치세요. 퍼센트가 낮은 쪽으로 과부하 소손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용량이 동일하게 1000, 1000, 다 맞췄는데요. 이쪽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2%고요. 이쪽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3%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져오려고 할래요? 이쪽으로 임피던스 작은 쪽으로 흐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 비율, 건선비 탭 조정. 그래서 암기법 좀 쓰세요. 극상위 점퍼저리 권태기. 극상위 점퍼저리 권태기. 어떤 미친 인간이 이런 짓 하겠어. 이게 말은 돼. 이게 펌프는 병렬운전을 해요. 펌프는 어떻게 하냐면은, 펌프라는 것은 이렇게 펌프가 앞에 있고, 우리가 전동기가 돌려주잖아요. 얘 같으면 해요. 어떨 때 병렬운전 하냐면요.
1, 2차 전압이 1, 2차 용량이 다르게 하냐면은 기설품이에요. 이미 설치가 돼 있어. 근데 약간의 물량이 더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다 설치를 해요. 작은 것을. 이해 가셨어?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물은 유량과 압력이 있는데요. 얘는 맞춰줘야 돼요. 이것만 좀 다를 뿐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밀고 못 나가요, 물이. 그래서 그냥 필수 조건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요. 또 뭐? 다 맞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메이커도 맞추고요. 저 같으면은 제조 공정도 맞춘다니까요.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아까 전에 예. 그 밑에 1,500이면 안 된다 해서 예. 혹시 병렬 운전 조건 병렬 운전하면 예. 용량이 증가하는 겁니까? 예, 용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만약에 2,000짜리 하나 쓸 수 있는데 예. 터져버렸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은 그냥 1,500, 1,000 두 대를 묶어서 병렬 운전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 그 장의 병렬 운전하고 좀 개념이 틀리네요. 예, 아니 틀려요. 그걸로 잡으시면 안 돼요. 임피던스 개념은 맞아요. 그 임피던스로 보면 맞아요. 네, 임피던스는 예. 2분의 1로 줄어.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저항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항 쪽으로 보면. 그러겠죠. 예, 병렬로면. 되잖아요. 예, 예. 그 말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직렬로? 근데 여기서는 저항이 너무 작으니까 저항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네. 예. 아, 근데 용량이 임피던, 예, 어차피 여기는 저항이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저항이 크다라면은 발열이 엄청 생기겠죠. 저항 개념이라는 건 그냥 순환절로 흐른다. 네. 그다음에 임피던스가 작은 대로 그냥 과전류가 흐른다. 그 정도 보자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한다 어떻게 해요? 다 맞춘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굳이 이런 얘기는 답안에 쓸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용량제하고는 좀 틀리는데 용량제요? 이게 지금 대수제요, 대수제요. 천천 쓴다는 게 지금 천 썼다가 고장나면 천천 공인하는 거죠. 그치, 그치. 병력이 솔직히 병률 운전과 대수 운전 틀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거 운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변압기가 넣었다가 껐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돌아버리는 거 있지. 무슨 전류라고 그러죠? 여자 돌입전류. 예, 뭐 어디 콘센트도 아니고 넣었다 꽂다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혹시 한다면은 가능한 게 이거라는 거지. 병렬 운전에 용량을 맞추는 건 관장사는 없어요. 용량은 안 맞추고 용량은 이제 부하 용량에 맞춰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모 병원에 2차 질 때 모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기가 없어가지고 일본까지 미쓰비시 가서 수입해서 가서 검토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변압기 두 개가 계속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아니 들어와 두 개 다 들어와 있는 거지. 다 온온돼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원돼 있는데 예. 뭐 700, 700, 700 이렇게 쓰는 건지 지금. 아 계속 써야죠.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대수운전을 할까 말까는 이제 개통 꾸며놓고 안정서 보고 검토하는 건데 저는 굳이 대수운전까지 하라면 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에너지랩께서 대수운전은 권장이지 필수가 아니잖아요. 만약 에너지를 조절 계획서에서 대수운전 필수로 해버리면 다 뚜껑 열리지. 다른 데서 점수 얻어가야 되겠죠. 약간 용량제라고 싶은데 그쵸, 그쵸. 병력은 되지. 예, 용량제. 근데 이제 펌프 그냥 2대 병렬을 하는 거 똑같아요. 예, 근데 이게 변압기의 특수성이거든요. 코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자 돌입 전류 때문에 넣었다 뺐다는 좀 위험하다. 이런 게. 자, 그만 질문 그만 수업하게. 자, 변압기 내부에 이 전압비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잠시 전류가 흐르죠. 예, 전류가 흐르죠. 위상이 달라지고요. 출력이 감소하고요. 해서 10%를 초과하는 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계속 뭐이 돼 있냐면은 앞에 이론에서 다를 경우를 계속 가정해서 쓰는 거예요. 자, 임피던스 전압이 다르면 변동률이 달라지고 역률에 따라 부하 분담이 변해서 임피던스 전압이 작은 쪽. 임피던스 전압은 그냥 뭐라고 했죠? 임피던스 뭐라고 했죠?
자, 임피던스의 작은 쪽으로 과부하가 걸린다. 변압기가 소선 우려가 있다. 자, 단상 변압기는 극성이가 같아되고 삼상 변압기는 각변이와 상회전. 각변이와 상회전이 같아야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해도 순환 전류가 흐르고 온도 상승이 발생한다. 자, 단락 시 전자기계를 고려해야 되고 임피던스 전압에 따라 단락 전류가 변하므로 단락 전류가 흐를 때 권선 상호 간에 권선과 철심 상호 간에 또 전자적인 기계력 차이가 있다. 자, 그다음 빌값이 반응이 다르다. 그러면은 변압기의 내압은 뭐냐면은 큰 전압에 대해 버티는 압력이에요. 버티는 내구성 정도에 달라서 소선 우려가 있다. 즉 빌값이 작은 것이 뻥 하고 터질 수가 있겠죠. 자, 변압기 용량이 다를 경우는 또 부하 분담의 불균형으로 과부하가 우려된다. BL 네. 값이라는 거는 BL 뭐 절연 내력 절연 이따 나와 조금만 기다려요. 10분만 기다려면 내가 설명해 줄게. 나도 좀 먹고 살게. 또 궁금하신 거요? 자, 그러면은 이거 공부를 이해해서 하면 참 재밌거든요. 이해하면서 하면 재밌는데. 자, 적합치 않은 경우예요. 적합치 않은 경우인데 부하의 합계가 변압기의 용량보다 커요. 어디 못 쓴다는 거지. 변압기 용량이 더 커야 되겠죠. 무부하 순환전류가 전격 전류의 10%를 초과. 무부하 순환전류 언제 흐르지? 권선비가 틀리다. 갑은 횟수가 틀리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순환전류, 과부하, 온도 상승. 그냥 나오고 있죠. 순환전류와 부하전류치의 합이 전격 부하의 110%를 넘는 경우. 그 다음에 변압기 결선이에요. 병률운전 가능한 결선과 불가능한 결선. 자, 홀수죠. 예. 네, 홀수. 네, 홀수. 홀수만 하시면 되겠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나올 게 나왔어요. 실무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도 해놔야 돼요. 즉 동일운전 부하분담 계산이에요. 동일운전. 즉 동일 용량. 변압기 용량이 같아요. 뭐가 달라요? 임피던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용량은 같은데 임피던스가 다르니까 어느 쪽으로 과전류가 들을까요? 작은 쪽으로. 네, 작은 쪽으로. 자, 75kg, 75kg짜리예요. 부하 합이 얼마예요? 150이에요. 그러면 TR 용량을 분배해 보자고요. 용량 분배해 보자고요. 자, 용량 분배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요. TR1은요. 전체 용량에 비해서 전체 용량 P에 비해서 임피던스의 B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1, 2라는 거죠. 병렬이죠. 병렬일 때는 내 거에서 영향을 받아요? 아니면 남 거에서 영향을 받아요? 남의 거.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예. 네, 여러분 너무 무시했네. 너무 무시했네. 죄송합니다. TR1이니까 임피던스 2고요. 자, TR2가 얼마나 용량 분배되냐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임피던스의 용량에 따라서 분배가 되더라. Z1, Z2. 자, TR2니까 어떤가요? 임피던스 1을 해야죠. 자,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요. 총 용량은 얼마예요? 150이고요. 자, 임피던스 1은 3, 임피던스 2는 3.5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TR2 해볼게요. 전체 용량은 150kg고요. 얘는 3 플러스 3.5하고 1이니까 3을 넣는 거죠. 자, 얼마 나오냐라고 봤더니 TR1은 80.8이 나오고요. TR2는 69.2가 나오고요. 나 80kg 나오고 나는 69kg 나와.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못 맞히면 오늘 저녁을 못 먹으라는 수가 있어요. 나는 69kVA가 흐르고 나는 80kVA가 흘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과거 TR1, 2, 1이죠. 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100%의 용량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뭘 낮춰줘야 돼요? 부하율을 낮춰주는 거지. 자, TR1이 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뭘 넣냐면은 여기가 80kg가 아니라 몇 킬로예요? 75를 넣어주는 거예요. 75를 넣어주고요. 여기를 얼마요? 모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P를 구해봤더니 P가 얼마 나온다? 139kVA가 나온다. 용량이 동일하고 퍼센트 임수가 다를 때는 총 용량을 어떻게? 줄여주니까 이쪽에 과부하가 안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를 개발하는 사람도 참 신기해요. 우리는 절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떻게 합격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죠.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절대 실무 있는 사람이 기술사에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봤더니 기사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기사 문제 나오면 다 풀 것 같죠? 프레임 왼손 오른손 나오면 다 풀을 것 같죠? 뭐 비오사바라 나오면 다 풀을 것 같죠? 젠장 못 풀어요. 제일 어려워 그게. 왜요? 안 하잖아. 이런 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기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써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용량이 다를 때, 뭐 임피던스 다를 때 또 설명을 좀 써줘야지. 우리는 기사가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나머지 정답 딱 내고 나서는 한 네 줄, 5줄은 충분히 실무적으로 써줘야 돼요. 이게 기술사고요. 자, 두 번째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건 지금 뭐 임피던스 그 공식이랑 똑같은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다른 용량 보자고요. 다른 용량. 자, 다른 용량 보시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게 필요해요. 환산 비례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TR1 나누기 TR2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분모를 가지고요. 얘를 베이스 기본값이다 라고 해요. 기본값.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환산 비례수 베이스 값 해가지고요. 이 m을 어디에 넣냐면요. 이 베이스 값에다 넣어줘요. TR2에다가요. 즉 TR2 임피던스에 넣어주는 거예요. 즉 얘는 지금 TR1이죠. 그러면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TR2의 임피던스가 뭐죠? Z2죠. Z2에다가 m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Z2에 m을 넣어주고요. m을 넣어주고요. Z2에 m을 넣어주고요. 이해 가셨어? 가셨어요? 만약에 이걸 바꿔버리면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TR1이 밑으로 갔어요. 그러면 TR1에 있는 임피던스의 환산 비례수를 계속 넣어주는 거지. 이해하심? 이게 저저번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풀었는데 점수를 안 주냐고요. 기사같이 풀어서 그래요. 우리 무조건 어떻게 실무로 가져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수식이고요. 같은 수식이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 풀어보니까 동일해요. 앞에 문제랑요. 자, TR 총 용량은 몇 킬로예요? 500이랑 400킬로니까요. 최대 부하는 900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계산해 보니까요. 환산 비례수를 안 구했잖아. 환산 비례수를 m은 TR1 500 나누기 400 하니까 이거 얼마 나오죠? 1.25. 이 베이스 TR2
Z2에 임피던스 Z2에다가 얘를 계속 넣어주자고요. 자, 임피던스 보자고요. 임피던스 보니까 자, Z1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54예요. 5 하고요. 플러스 1.25 곱하기 4고요. 됐음? 다시 여기도 1.25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총 용량이 얼마요? 900이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너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죠? 무슨 일이 있어요? 놀다 놀다 지쳤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오. 자, 얘는 5 플러스 1.25 곱하기 4. 그 다음에 Z1이니까 그냥 5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나요? 오타 없나요? 실수. 자, 이런 것까지 거 뭐 암산 가능하죠? 얼만데? 암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보니까 암산 보니까 450이 나왔죠. 자, 이해하니까 450 나오고요. 이해해 보니까 또 450 나왔어요. 어라? 이거 뭐지? 자, 450, 450 나왔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450, 450 했더니 TR1이 문제예요? TR2가 문제예요? TR2. 예. 그럼 TR2에서 지지복구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용량을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요? 450 아니라 400. 예. 400 넣고요. 나는 몰라요 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얼마야? 800이라는 거죠. 즉 총 부하 용량을 어떻게? 800으로 낮춰라 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설명을 이해하려고 설명 무지하게 꼼꼼히 어렵게 했지만 얘는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우시죠? 쉬운 문제죠. 솔직히 뭐 회로 이론밖에 안 들어가잖아. 뭐 기초적인 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 정도는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막 어려운 이론이 있고 막 개념이 있으면 좀 단락질로 같으면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얘는 어떻게 해요? 딱 떨어져요. 이 정도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자주도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쉬었다가 우리 기준 충격 절약 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험 문제 중에요. 예. 이거 대용량 수전 설비 22,900 그거 대충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몇 입으로? 문제가 뭐였죠? 그래, 제발 질문이나 좀 해줘봐. 그 왜 우리 문제 걸면 항상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그쵸? 얘는 정말 수정 방식이니까 그냥 개념만, 개통도만 잡아도 되는데 22.9에 2만 킬로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문제가 2번. 대용량 수전 설비하고 22.9kV 용량이 2만 kV. 예. 수전 방식 설명하시오라는 거거든요. 문제의 감을 못 잡을 때는 뭘 해야 될까요? 문제의 감을 못 잡을 때는 제가 뭐 하라고 했죠? 알 듯 모를 듯, 써질 듯 안 쓸 듯, 이게 참 많거든요. 개요에서 썰을 좀 풀어주세요. 썰 풀다 보면 아이템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발 바로 답을 들어가지 말고 뭐 하라고 했죠? 대제목, 중제목까지 좀 개념 좀 잡고 들어가세요. 예, 참 어려워요. 아까도 여러분 시험 볼 때 대제목, 중제목 좀 잡으라고 했잖아요.
자,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썰을 이제 풀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용량 수전이잖아요. 일단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요. 이만큼이라는 의미가 지금 작은 용량이에요? 큰 용량이에요? 큰 용량이죠. 용량이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료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얘를 이거 쓴다라는 증명을 한번 할 수가 있는데 전 시간에 배웠어요. 그게 뭐죠? 수전, 용량별, 전압. 배웠죠? 저압은 몇 킬로까지? 500. 22.9는? 만. 154는? 그거 한번 써줘볼지. 표 하나 딱 들어가는 거지. 자, 표 한번 딱 들어가면은, 오! 잘하네. 이런 것도 그냥 써주지 마시고요. 한 칸 띄워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준이죠?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에요? 한전? 정확히 표준 용량 한전? 공급 예. 규정? 한 거? 공급 규약이라고 많이 하고요. 딱 그러면 어떡해요? 와, 나 지금 정확히 알고 있어. 이거 한전 공급 규약이야. 표 한번 딱 그려주면 지금 반 페이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데요. 저 같은 거 이 문제 갈면은 대용량 계통의 구성 방식 할 것 같아요. 대용량 계통의 구성 방식. 대용량 계통의 구성 방식. 아니면 대용량 계통의 수전 방식. 수전 방식이니까 그냥 뭐예요? 1회선이냐? 2회선이냐? 가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가버려요, 그냥. 수전 방식의 종류. 됐죠? 우리가 뭐 있어요? 1회선 플러스 예비선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회선 중에 뭐가 있죠? 평행 2회선. 그 다음에 또 예비 회선. 예비 2회선이에요? 이름이 워낙 많아서 2회선 뭐 예비선 방식 뭐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또 뭐 있어요? 제발 다 봤을 때 돈 아끼지 말라고 했잖아. 그치?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 이거 그림 다 그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하나 두 개만 그려. 뭐 그림 그리냐고 해. 힘을만 있어. 편한 거 그리세요. 다 힘은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쓰겠지. 왜 여기다 써요? 정리 열심히 했잖아. 한 문제 정리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두 줄, 한 줄, 두 줄 계속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러면은 개념 한 번 더 나왔잖아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걸 컨택할 거냐는 거죠. 어떤 걸 컨택할 거예요? 이놈이에요, 이놈이에요, 이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3번, 당첨. 자, 그럼 3번 개통을 그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요? 4번에, 이 이름이죠. 대용량 수전 방식. 대제목이 너무 길면은 문맥이 안 끊음이 없거든요. 위아래들도 잘 못 뛰잖아요. 칸이 굵으니까. 그럼 여기서 22.9kV 20만 kV에서 구리는 거지. 뭘로요? 예비선. 그러면은 A 변전소, B 변전소 해서 ALTS 한번 써봐서 이렇게 개통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죠? 똑같이 여러분 큐비클 꾸민 것 같이 똑같이 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는 이렇게 안 되겠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결론 보자고요. 결론. 자, 결론이죠, 결론.
4, 5번. 자, 결론은 어느 방향 쓸까요? 결론 쓸 때는요,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개요 쓸 때와 결론 쓸 때랑 좀 달라요. 왜냐면 개요 쓸 때는 막 지금 개구라 썰 풀다가 막 풀다가 결론 쓰려면 어떻게 해요? 문제로 다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니까 지금 숙성이 좀 돼 있잖아요. 결론 쓸 때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대용량 수전 설비 22.9, 그 다음에 2만 수전 방식 설명하시오라는 거였거든요. 즉 22.9인데 대용량인데 22.9로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할까요? 대용량 수용가는 신뢰성 있는 수전 방식이 필요하다. 됐나요? 네, 됐죠. 신뢰성. 왜 우리 조명에서 자꾸 쾌적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심미적이다 이런. 그러면은 이 수전 방식은 신뢰성이에요. 전력 공급의 신뢰성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쓸까요? 마무리를요. 또 대용량 수전설 수용과는 신뢰성 수전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래에 가장 보급돼 있고, 맞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용량 수전 방식은 뭐? 가장 많이 보급 사용되고 있는 분위는 예비 2회선 수전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마무리 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재력서는 베끼는 게 첫 번째 카피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0문제가 넘으면 문제 응용이 가능해요. 문제 응용. 그럼 막 여기서 저거 갖다 쓰고 이거 갖다 쓰고 막 제가 왜 4줄, 2줄 그러잖아요. 2줄 가지고도 단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한 그때는 300문제가 넘어가야 돼요. 응용을 해요. 마지막에 합격할 때는 뭐냐면 답안에 자기의 영혼을 실어야 돼요. 영혼 있잖아. 사랑과 영혼. 한다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무슨 노래죠? 사랑과 영혼이? 제목이 뭐죠? 영혼이 뭐냐면요. 생각을 실어요. 생각을요. 내가 볼 때 대용과 수전 설비의 방식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예비 2회선을 본다. 왜? 실제로 2만을 만만 끌었을 때하고 만만 끌어당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만 끌어당기고 만을 예비로 쓰는 경우 근데 본인이 볼 때는 왜 예비 2회선 방식이 좋다. 이걸 해야죠. 써야죠. 나는 이게 낫다. 분야에서 예. 요새 이제 전기 요금하고 좀 관계가 많아지잖아요. 예. 돈이 좋던 많던 뭐 아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기본 요금이 100%로 올라가면 그것까지는 몰라. 그것도 써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는 이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지금 예비 2회선으로 이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 스포트 네트워크를 골랐어. 그 네트워크 주장해요. 본인이 볼 때 2만 킬로는 정말 중요한 설비다. 이것은 스포트 네트워크로 가가지고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해줘야 된다. 돈 아끼고 안 된다. 이 정도 해야 된다. 아니면 변압기를 막 4개에서 끌고 오는 막 5개를 끌고 오든지 전국 있는 거 다 끌고 오든지 이게 자기 보면 책에 보면은 평행 2회선이 가장 보급돼 있고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일반적으로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99% 중에 한 1% 정도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전산센터나 뭐 특별한 반도체 공장 뭐 이런 데 아니면 적용 못 해요. 저희 이제 서울시나 뭐각 지자체에서는 배수펌프장 네, 그렇죠. 빗물 처리에다가 네. 전력이 끊기거나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분명히 얘는 A 변조소, B 변조소 끌고 와야 돼요. 요즘 어떻게 끌고 와요? A 변조소에 다 끌고 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변조소 사고 많이 발생해요. 변전소에 키양만 다를 뿐이죠. 예, 그게 평행 2회선은 아니지.
그냥 예비 예선이지 솔직히. 왜냐면은 뱅크가 고장날 확률보다도 솔직히 뭐 화재라든지 지진, 재난 때문에 한 변전소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다중화하자는 건데 조금. 그럼 저기 응. 스포츠 네트워크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해도 논리로 맞으면은 뭐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리고요, 이 답안을 이 정도 채점하는 답안, 이 정도 채점하는 교수님들, 기술사님들은 분명히 실무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읽어봐도 합리적으로 줘요, 점수.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마지막에 좀 담아봐라라는 게 그거고요. 또 질문 궁금한 거? 그 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는 이거 해도 되고요.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답을 딱 쓰려면 막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썰을 풀었잖아요. 썰 풀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신 있게 본인 지금 이건 분명히 정리하라고 했죠. 써주면서 이 정도면 이거다 맞다 증명 한번 하고요. 그럼 자신감을 좀 얻잖아. 그리고 우리 공부하고 이제 알고 있는 거 이거 한번 썼어요. 근데 여기 힘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초짜리 이거 딱 써놓고요. 막 그림 그리고 뭐 쓰고 막 여기 막 한 페이지 넘어가고.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수정 방식을 설명을 하고 이러고 했잖아요. 이거 설명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하나 고르라는 거잖아요. 골랐어요. 그리고 나는 이걸 왜 골랐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왜 장점이 있고 그걸 자기 주장을 실는 거죠. 답안지에 딱. 됐죠? 결론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이라는 것은 네. 얘 같으면 좀 지금 특이하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답 중에 자기가 하나를 컨택을 했고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브노트 딱 가지고 보고요. 초짜리랑 고급 고수랑 어떻게 구분하냐면 개요결론이 있는 서브노트는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 문제 그대로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는 맨날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답안 쓸 때 개요결론 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내공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뭐가요? 숲이 보여요. 그러면 그 숲을 써놓는 게 개요결론인데 처음부터 보려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은 처음에 뭐 보냐면 이 나무는 소나무구나. 이 나무는 탱자나무구나. 이 나무는 무슨 나무구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숲이 보여요. 숲 가서 냄새 맡아도 이 숲은 잣나무 숲이구나. 탱자나무 숲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멀리 뭐 숲을 바라보면 안 보여. 그냥 하나하나 따박따박 보다가 한 2, 3학 문제 딱 정리하고 한 바퀴 쭉 들리면 응용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응용되고 나서 할 일이 이제 생각을 좀 집어넣는 거예요. 답안에다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알아서 차별화가 돼요. 알아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공부 죽으라고 하니까 계속 58점, 55점 떨어지더래요. 근데 해외 출장을 2달 갔다 왔대요. 2달요. 공부를 아예 못한 거죠. 2달. 딱 왔는데 일주일 뒤에 시험이래요. 자기는 한 달 더 있다 오고 싶었대요. 왜? 시험 끝나고 오고 싶기로 하는데 할 수 없이 시험을 가서 시험을 봤는데 암기가 안 나오잖아요. 암기가 이런 게 안 나오잖아 지금. 암기가 안 나오니까 이분이 뭐였냐면은 답안을 다 풀어서 자기 생각밖에 못 쓰는 거지. 단락줄로 계산식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생각을 풀어쓰다 보니까 뭐가요? 남과 차별이 되고 계속 넘겨서 암기법 다 암기한 것만 쓰는 답안만 보다가 최첨단이 어떻게 해요? 딱 답을 넘겼는데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 주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차별하고 점수가 더 나온다는 거죠. 암기해서 안 썼다는 거죠. 오직에서는 면접관이요. 질문하다가 암기한 거 말고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요? 너무 암기만. 근데 이건 차후의 문제죠. 지금 우린 뭐 해야 되죠? 암기하세요. 암기. 그리고 그 다음 있다는 거 꼭 아시고요.